자, 집합의 대소관계가 나타나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거죠.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P가 Q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낮 이렇게 나와요. 큰 화살표가 그 위에 문제 이거. 아, 그래? 큰 화살표가 뭐 다른 게 있어? 네, 의미가 달라요. 아, P, 낮, Q가 참이면 그럼 기억을 이제 바꿔보면은 이가 참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바꿔보면은 이게 참이란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을 바꿔보면은 이런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P가 낮 Q 안에 Q 여집합 안에 들어있나 보면 안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낮 Q랑 낮 P를 보시면은 지금 Q 여집합이 P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니까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P가 낮 R 안에 들어있나 보면 들어있죠? 그럼 이거 참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엥? 아, 3번 푼 거지? 아, 그래서 2번이고 4번 봅시다. 자, 4번은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겠죠. 자, 합집합해서 P라 그랬으니까 P가 Q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P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자기가 전체 집합이 있는 그림이 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원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갑시다. 자, Q가 P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P 여집합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P 여집합을 여러분 공집합으로 보셔야 돼. 맞죠? P 여집합을 공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공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P 여집합이 Q 여집합 안에 들어있냐 하고 물어본 건데 P 여집합은 공집합으로 보는 거니까 디귿도 맞아요.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하여 명지 P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자, M 플러스 M 값을 구해라. 자, PQ가 참이라는 거는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일단 Q를 바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 안에 이제 Q가 들어가야 돼. A의 최대값, 최소값. 오우, 이거 다 푸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 잠깐 무시하고 얘만 보면요. 지금 Q집합이랑 완전 똑같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음수야. A식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럼 P가 이렇게 돼버린다?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A라는 식이 음수면 얘가 양수여야 돼요. A로 양변을 나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걸 해버리면 가해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3 기준으로 이렇게 가버릴 거라서 이 Q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맞아요? 이 문제는 그냥 A를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고 A가 0이면 P가 공집합이 되니까 A가 0인 것도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가봅시다. 자, A가 양수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양수라는 얘기라서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허근이어야 돼.
갈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돼요? 그럼 여기 이제 0 되게 만들어줘, 0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a 마이너스 8이니까 0부터 8까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a가 0 될 때 그럼 여기서 x값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이거 허근이네요? 아니구나. 마이너스 8a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어도 상관없겠다. 이해돼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 친구가 중근이어서 0 돼버리죠. 아니, 이 친구가 중근이어가지고 무슨 얘기야? 얘가 중근이 돼버리죠. a가 0이거나 8이면. 그럼 우리 a가 0이거나 8인 상황은 따로 한번 봅시다.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피집합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에 0 넣으면 이거 0 돼버리니까 참이 아니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제곱이 항상 양수니까 얘가 음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2, 3의 마플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여기서 0은 빼버리는 거야. 0 넣으면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a가 8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내가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얘도 두 가지로 보여줄게. 잘 봐. 일단 얘는 따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웬만하면 양수지. 그래서 얘만 음수로 만들면 돼. 그 다음에 얘가 0인 상황만 고려해주면 돼요. 4 넣으면 좌변 뭐 돼요? 그럼 4는 안 되겠다. 근데 어차피 4 안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a가 8일 때도 a가 0일 때도 집합 p는 집합 q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렇게 일단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지금 살펴본 요만큼은 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 한번 봤고, 그 다음 판별식이 0인 상황 한번 본 거야.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 한번 볼게요. 문제 어렵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인 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이해 잘해보자. 그러면 즉 D가 양수인 상황을 보자는 얘기인데
요 부등식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8보다 큰 상황. 이때는 이 식이 음수일 때 얘가 양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PQ가 참이 되도록 만든다.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좀 어렵다. 일단 봐봐. 풀긴 할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의 d가 양수인 상황하고 d가 음수인 상황하고 d가 0인 상황하고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었을 때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이 식은 어차피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x값들을 대입했을 때 얘는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는 x값들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 이해 잘하고 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값들 여기다가 딱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을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좀 어렵네. 그럼 이 왼쪽 상황에서는 이 3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즉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양수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 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요렇게 이거 풀면 a가 2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오고, 요거 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받침이 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받침이 들어가도 되냐? 만약에 여기서 받침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3에서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 풀면 마이너스 2랑 3보다 작다니까 실제로 x에 3을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3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넣는 거라고. 그럼 3에서 얘가 0이 되더라도 실제로 3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면 0보다 살짝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은 3에서 근을 가져도 돼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요거 풀었을 때 뭐 나왔지? 우리 a가 0보다 작거나 a가 8보다 크다 나왔죠. 그럼 요거를 부등식에서 합쳐보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통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A의 최대값은 8이고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봅시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설명해 주려고. 이거 또 안 돼. 너네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 반은 배웠을 텐데 아마. 너네 2차 부등식 배울 때 10차 함수까지 내가 그릴 수 있게 해줬던 거 기억나?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는다 기억 안 나요? 내 말 한번 들어봐. 우리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함수를 그려서 풀 필요는 없지. 그냥 숫자 넘기고 x의 개수를 나누면 되니까.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어떻게 푸니? 이제 함수를 그려서 풀죠. 그럼 이건 몇 차 부등식이야? 4차 부등식. 얘도 4차 함수를 그려야겠지. 그쵸? 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공통수학 1 아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쯤에 제가 한번 수업했던 내용인데 그냥 상식이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필기를 책에 빈 공간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심화반인데 난 이걸 고1 애들한테 가르쳐. 이걸 알고 고2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뭔가 다항함수에 대한 관점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사 4차까지만 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는 함수는 4차까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개형을 조금만 알면 절편 기준으로 함수를 그릴 수가 있거든. 자, a가 뭔지 알겠죠? 그쵸? 모든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여러분 5하예요. 5하. 오른쪽 하늘이라는 뜻. 왜?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아 니네? 박하 하면 박필립 하이라는 뜻.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A가 무슨 5땅이에요. 5땅. 오른쪽 땅이라는 뜻. 유튜버는 아니죠. 구독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유튜버 하고 싶어졌어요. 이별 브이로그 올리면 조회수 많이 먹는데요. 그럼 치랑 도전해볼까요? 시끄러워. 이거 이별 뭐 대수라고. 그렇대. 알았어, 이거 봐. 얘들아,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애들은
함수가 오른쪽 끝으로 끝나는 특성이 있어요.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죠? 직선이죠. 2차 함수는 한 번 꺾입니다. 3차 함수는 두 번 꺾이는데 오른쪽 하늘이 끝나야 돼. 오른쪽 하늘로 끝나야 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깁니다. 가운데 3번 꺾여요. 3번. 원래 이제 생각이 불순한 애들이 이걸 보고 엉덩이라 그래요. 너무 엉덩이를. 그러니까. 아, 쌤 사실 하나도 안 웃겨요. 쫓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땅으로 끝나요. 1차 함수 직선이고요. 2차 함수 이렇게 한 번 꺾이고 3차 함수 이렇게 두 번 꺾여요. 4차 함수는 3번 꺾여요. 근데 이제 갑자기 10차 함수를 그려라 하면 물론 이제 예측은 되지 어떻게 될지. 근데 갑자기 10차 함수를 그려라 하면 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하늘로 끝나겠지 하고 시작은 하시지만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필기하실 때 요 정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아요. 이 짝수차항 함수들이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시작은 끝, 시작은 끝 이렇게 쓴 거야. 넌 어차피 나한테 수학 계속 배울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알려주는 순서로 다항 함수를 빌드업 하시면은 나중에 함수 그리기 진짜 편해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그리래. 오케이? 그럼 니네 이렇게 1, 3에다가 x절편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리지 않니? 그죠? 이걸 그릴 줄 알면 이제 뭘 풀 수 있게 돼? 이런 부동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몇부터 몇까지? 1부터 3까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부동식을 풀라고 나왔어. 그럼 니는 뭐 해야 돼? 얘를 그려야 돼. x절편이 몇 개일까? 3개. 몇일까? 1, 2, 3. 3차 함수를 그리고 x축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여기 1, 2, 3이야. 음수인공 물어봤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예요. 돼요? 돼요? 자, x-2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에서 튕기잖아. 너 생각이 없니? 집중해요. x-2의 제곱 그래프 그릴 것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얘는 왜 튕기지? 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써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사실 2와 2는 저렇게 분신수를 써서 두 지점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지점인 거죠. 가운데를 지우시고요. 얘네 둘을 합쳐요. 이렇게. 그럼 왼쪽에서 내려오지, 오른쪽에서는 올라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좀 현실적으로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해 방법도 있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 음수인데 x의 1보다 큰 숫자를 넣으면 양수지. 그래서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 오케이? 근데 x-2의 제곱은 있잖아. 내가 여기다 2보다 큰 숫자를 넣어도 제곱할 거니까 양수죠. x의 2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도 빼서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2를 기준으로 0이 되긴 하는데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실근은 뚫고요.
실근은 뚫고 짝퉁근은 튕겨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아, 그래서 답은 0보다 작은 곳 있어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얘만 근 이렇게 배우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잘 봐. 원래 처음엔 내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 무조건 색은 같게 그리고 여기를 1, 2, 3이라고 보는 거야. 어디를 지워야 될까? 1과 1 사이를 지워야지. 맞아요? 그래 놓고 두 부분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되죠. 여기 부드럽게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1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중근이면 뭐라고? 튕겨. 그걸 아는 애들은 이렇게 1에서 튕기고 3에서 뚫게 그려요. 이제 0보다 작은 곳을 물어봤어. 그럼 답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랑 여기. 되세요? 사실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배운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심화학습을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아요. 알겠어요? 삼중근 보여줄게. 삼중근은 이렇게 세 근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어디를 합쳐야 될까? 이 세 포인트가 다 합쳐져야 되거든. 오케이? 가운데를 싹 다 지우는 거야.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 그려줄 거예요. 그럼 1의 좌우만 보면 돼. 1의 왼쪽에서 음수지. 1의 오른쪽에선 양수죠. 대신 뭔가 이렇게 뚫게 그리는 건 아니고 여기 X축에서 완만하게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렸죠? 자, 봐봐 근데. 짝수번 만나는 애들은 밑에서 갔으면 밑으로 빠져. 근데 홀수번 만나는 애들은 밑에서 접근했으면 위로 빠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은 얘가 삼중근이네? 이런 걸 내가 지금부터 홀중근이라고 부를 거야. 홀중근은 뚫어. 이렇게. 홀중근 이렇게 뚫어요. 그럼 1보다 작은 근 물어봤지. 어디야? 여기. 응.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근 몇 개야? 마이너스 2, 3, 4, 4. 그럼 내가 마이너스 2, 3, 4, 4 그려놓고 또 여기 지우고 합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고급지게 이 지우는 짓거리들을 해봤으니까. 일단 4차 함수인데 최고 창력의 저 양수인 거 어떻게 생겼어요? 엉덩이. 아이씨. 하늘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거야. 간다? 얘는 뚫어야 돼. 얘도 뚫어야 돼. 얘는요? 튕겨야 돼요. 뚫고 튕겨요. 자, x가 0보다 작은 곳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돼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지금 이해하셔가지고 정리해 놓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쌤을 하나 드릴게요. 쌤은 두 개야. 일단 얘가 첫 번째 쌤이야. 다음 함수 그래프의 K형. 자, 그 다음 두 번째 쌤은 짝중근은 튕기고 홀중근은 뚫는다.
라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가 중근이면 튕기고 홀수가 중근이면 뚫는 거예요? 에이, 이게 홀중근이고 이게 짝중근이라니까. 아, 지수가 중요한 거야, 지수가. 그럼 이 개념을 예제로 하나 적어보자고, 우리. 이렇게 10차 부등식으로 예제를 하나 적어놓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그리지 마. 두 번째 그림만 그려놔. 1이 근 하나, 그 다음에 2가 근 2개, 3이 근 3개, 4가 근 4개. 몇 차 함수야? 10차 함수야. 그러면 오른쪽 하늘로 끝나긴 끝나는데 가운데서 9번 꿀렁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이 어딘지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거야. 짝수차항 함수들은 시작과 끝이 같아. 그럼 봐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애들은 O, 하야, O, 땅이야? 오른쪽 하늘로 끝나. 그럼 시작도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하늘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차 함수가 그려져요. 어디를 합쳐야 돼요? 2와 2를 같은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고 3, 3, 3 같은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큼 지우고 그 다음에 4, 4, 4, 4 같은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큼 지우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볼록볼록 나와 있는 데들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지. 근데 이제 뾰족한 건 좀 부드럽게만 그려주면 돼요. 알겠어? 근데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랬지? 자.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가자. 1은 뭐야? 뚫어요. 1중근이야. 그냥 실근이란 말이야. 이런 건 그냥 뚫어. 그 다음에 2가 짝중근이지. 그럼 튕겨요. 내가 이런 걸 바우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은요. 뚫긴 뚫어. 근데 중근인 애들은 어쨌든 부드럽게 뚫어요. 이렇게. 4에서는 몇 중근? 4중근. 짝중근일까? 홀중근일까? 짝중근. 튕깁니다. 자, 0보다 작은 건 물어봤죠? 어디에요? 1부터 1이랑 3 사이요. 그렇죠. 근데 2는 빼야 되니까. 여러분 축하해요. 이제 절편이 좀 보이는 애들은 모든 부등식을 다 풀 수 있어요. 축하해요. 니네 잘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고1 애들한테 오랜만에 가르쳐봐요. 작년 고1들은 아쉽게도 못 가르쳤고 애들이 여기까지 수준이 안 돼서 재작년 고1들은 가르쳤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근이 없고 이렇게 근이 하나만 있는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이거 이제 못 그려, 너네가 자세히는. 근데 얘가 일단 뭘로 보여? 그치, 근으로 보이죠. 3차 함수면 어디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른쪽 하늘로 가는 거고, 출발은 땅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출발점이랑 끝점 잡혀 있고 근하나 잡혀 있으니까 대충은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중간에 굴곡이 어떤지 몰라도.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높은 차수가 나오면 물어볼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2보다 큰 곳, 작은 곳, 0보다 큰 곳, 작은 곳은 보이잖아. 그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재밌죠?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재밌는 거. 일단 8번 봅시다. 8번은 가벼워요. 가볍게 쓱 풀고 넘기자. 애들이 명제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 대우가 참이라는 건 얘가 참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참이면 얘가 참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걸 기호로 이렇게 썼죠. 그럼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아니 A 마이너스 8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는 B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요. 됐어요? 중기행 땐 이런 연립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감법 하나밖에 없었지만 고딩 땐 우리가 이걸 가감법으로 풉니까? 대입법으로 풀어요. 여기 있는 B를 A로 바꾸시는 거야. B가 뭔데? A 플러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1학기 때 어려운 연립방정식 많이 풀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넘겨요. 그럼 A가 2 또는 마이너스 4죠.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A는 2일 거고 A가 2면 이제 B는 3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12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2차 부등식에 대한 오해를 잠깐만 깨드릴게요. 내기 들어봐요. 범정혁, 너한테 물어볼 거야. 정혁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정혁아, F0 있잖아. F0. 일단 어디일까? 이젠 F0을 계산하는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F0이 어디일까 일단? 0인 곳을 찾아서 함수 값을 읽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F0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야. 그죠? 그럼 니들이 fx는 음수이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면 있잖아. 답을 이렇게 배웠지. 근데 사실은 구라예요, 이게. 여기 사는 x값들을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f얘가 음수고, f얘도 음수고, f얘도 음수고, f얘도 음수니까 이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대답하는 게 함수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약간 입체적으로 풀 수 있어요. 아유, 이거 너무 쉽네. 아, 이거 부등식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가자. 자, P.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P는? 그치. 이렇게 방정식처럼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Q는 2차 방정식이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 P가 어떻게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있나? 얘는 근이 몇 개일 건데? 최대 2개일 거죠? 그렇죠? 근이 없어도 되지. P가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근이 없어도 되고, 또 중근이라면 얘가 며칠 근으로 가져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그냥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상상하셔가지고 풀어내서 얘가 4겠다. 이것도 괜찮죠? 됐죠? 요건 풉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전개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좀 나타내 봤는데 너네 제곱 지우면 우변에 뭐 생기니? 루트요. 풀마루트 생기죠. 그리고 이것도 사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어때요? 돼요? 444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0부터 8까지 나왔네? 근데 밑에 K는 몇이었어? 이렇게 합쳐주면 여기다 받침만 뜩 넣으면 돼요. 뭐야 이거? 되겠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요. 8개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뭐랑 뭐가 바뀌었어요? Q가 바뀌었죠. 자, P는 뭐야? Q는 뭐예요? 일단 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Q가 필요 조건이 되게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근을 갖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떠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랬어?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음수가 되게 만드는 x들은 어디에 살고 있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x들이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 이렇게 x들이 살아. 얘를 원소로 가는 진리집합이 q란 말이야. 근데 q가 p를 먹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살아? 여기 사는 거야. 이 마을에 사는 거야. 뭐 여기 살지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는 줄 알아? 마이너스 2가 가운데 있을 조건. 기억 안 나? 오! 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이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자,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심화 문제예요. 여기 딱 부동을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좋아요. 이런 게 심화 학습이에요, 여러분. 말 이게 돼요? 너네 2차식 fx에 대하여 fx는 0의 근 알파 베타가 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p보다 작을 조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기억 안 나요? 맨 밑에 거 한번 해볼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기억 안 나? 이 fx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건 p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죠. 그럼 fp는 몇이야? 음수.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 이런 건 아예 안 봐도 돼요. 왜?
함수값 하나가 음수면 아래로 볼록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무조건 이 P를 감싸는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P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이때는 FP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고, 그냥 이 조건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판별식을 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붙여놓긴 했었는데 예전에.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그럼 FP는 양수. 그 다음 판별식도 봐야 돼, 얘는. 그냥 떠있기만 하면은 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중근도 두 근 취급해서 밑에 받침을 붙여주는 거고. 그럼 야, 씨, 똑같네, 그림이. 조건이. 그래서 마지막에 뭘 봐요? 너 기억하네. 이렇게 축의 위치를 봐요. 오케이? 얘는 축이 P보다 커. 얘는 축이 P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근의 위치를 디테일하게 추적하는 이 이론을 우리가 수학상에서 공통수학 1에서 뭐라고 불렀게요? 맞아! 그렇지! 우리는 한판축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이름은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 알겠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판, 축 이렇게 가르쳤죠.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의 위치를 보는 거야. 근데 함수값만 봐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함이 맨 앞이야. 알겠어요?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응용되면 이 내용이 응용돼서 나와요. 그리고 고3 애들이 1등급 문제를 틀려오는 이유도 얘 때문이야. 얘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알겠어, 얘들아? 근의 위치를 디테일하게 추적할 때 예를 들어 얘를 2보다 작게 만들고 얘를 2보다 크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두근 알파 베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첫 번째 근은 0과 2 사이에 놓고 두 번째 근은 2보다 크게. 어떻게 생겼을까? 0은 어디 있게? 여기. 2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럼 이번에 F0이 양수야, 음수야? F2는 양수야, 음수야? 내가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 봐야 될까? 안 봐도 돼요. 함수값 하나 음수로 만들었지. 그럼 안 봐도 돼. 그래서 이렇게 근의 위치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문제가 훨씬 쉬워요. 기억하고 있읍시다. 16번 하고 가요. 괜찮아요? 왜요? 16번 금방 해요. 소혜 잘 봐라. 쌤 저도 이거 나오는데요. 그래, 너도 잘 봐. 갖고 왔어요. 소혜 거 너네 솔터거 기출 1번 문제가 이거잖아. 근데 내가 풀 때 좀 절었어. 마음에 안 들어. 풀이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잘 봐요.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이고 얘가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너무 당연해서 증명이 힘들어. 알겠니, 진영아? 너무 당연해서 증명이 힘들어요. 이 자연수 너무 이거 무리수야. 알겠어? 그때 귀류법을 써.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분수로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p제곱을 가지고 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정말 돼요?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p제곱보다 q제곱이지. p제곱 왼쪽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이게 p n제곱 마이너스 1이 q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p랑 q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는 거야. 이 Q가 P의 약수이다. P가 Q의 약수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왜 P가 Q의 약수냐? 지금 얘가 1보다 크긴 클 테니까. 그죠? 이 분모가 더 작을 거 아니야. 다시 뭐라고? P가 Q의 약수. 야, 근데 너네 PQ가 서로 약수인데 PQ가 서로소인 게 말이 돼? 말이 돼요? 너네 4의 약수 뭐 있어요? 서로소인 거 뭐 있어? 얘랑 서로소인 거. 1 있어요. 너네 6의 약수 뭐 있어요? 보통 약수들은 얘랑 서로소니? 얘랑 서로소니? 얘랑 서로소니? 안 돼. 얘는요? 6이랑 서로소 맞아요. 그러면 서로 약수인데 PQ가 서로소란 얘기는 P가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자, 여기서 자연수 n에 대한 문장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눠서 증명을 한번 해보거든, 자연수에서는. 자, n이 짝수일 때, 뭐 2k라고 쳐봅시다. 자,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2k-1이라고 보통 설정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n이 2k야.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이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이게 어떤 자연수 q의 제곱이 될 수 있나? 왜 안 되죠? 마이너스 1 때문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거냐면 얘보다 조금 작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상상해 보면 q가 2k일 때 상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 너네 2k보다 하나 큰 자연수 뭐야? 2k 플러스 1이야. 3k 플러스 3k는 아니야. 2k 플러스 1이야. 예를 들어 4제곱이면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2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거 전개해봐. 그치? 이 4k 제곱 마이너스 1은 얘랑 얘 사이에 있진 않네. 자, 이렇게 해줄게. 4k 제곱 마이너스 1은 얘랑 얘 사이에 있지. 근데 2k나 2k 마이너스 1이라는 자연수 사이에 있는 어떤 거듭 제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스크 써야겠다. 그 다음에 n이 2k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 되잖아요. 얘가 어떤 자연수 q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확인을 해서 보자고. q에다가 1 넣어봐. q에다가 2 넣어봐. q에다가 3 넣어봐. q에다가 4 넣어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q에다가 적절한 자연수를 넣어서 제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여기다가 2k-1 넣어볼게요. 2k-2 넣어볼게요.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된다? 돼, 안 돼? 안 되지. 제가 조금 크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보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돼, 안 돼? 안 되죠?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뭔가 어떤 수지. 근데 쟤는 자연수의 제곱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가나다 채워보세요. 가 뭐예요? n제곱은 뭐 q제곱 플러스 1. 나는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뭐야? 얘네들은 n제곱을 이렇게 넘겨놨네. 나에다가 요거 쓰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증명했는데 얘네들은 1을 넘겨서 증명했기 때문에 나에다가 2k 플러스 1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명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쟤 갔네? 쟤네 학교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넘기세요.
자, 26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정사각형의 내변 AB, CB, DC, DA를 x 대 y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EF, GH라고 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y 대 x, 여기가 이제 x 대 y, 여기가 x 대 y,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x 대 y지만 그냥 x, y를 길이로 봅시다. EFGH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EFGH는 여러분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거든요. 맞죠? 너네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또 여러분 이거 중3 때 배우신 건데 많이들 까먹었을 거야. 너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니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니네 고1이야. 곧 고2고, 그지? 이런 거 기억 안 나? 와, 개 못생겼죠?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 두 개를 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과 대각선 길이를 조사해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나눠서도 맞아. 나눠서 찾으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대각선. 2분의 1의 대각선 대각선이지. 이것도 2분의 1의 대각선 대각선이야. 알겠어요? 여기다 사인 세타라는 보정치만 곱해주시면 넓이가 돼요.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 세타가 뭐예요? 어? 사인 세타가 뭐냐고? 안녕, 집에 가. 아, 농담이 농담. 사인이 뭐냐고? 아니 사인이 뭔지 아는데 사인 30도나 40도나 늘란 얘기야. 뭔지 알아요. 뭐? 아니 내가 여기다가 AB라고 쓰면 이해하고 여기다 세타라고 쓰면 이해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알겠냐고. 알겠어? 너네 사인 90도 몇이에요? 1이지? 1이지? 그래서 직교하는 애들은 그냥 대각선 하면 돼. 알겠어? 2분의 1 대각선이야. 그럼 봐봐.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라고. 근데 지금 EFGH의 넓이 36이라 그랬잖아. 맞아? 그럼 2분의 1 대각선 하면은 1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대각선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여기가 2분의 1 하면 16이지. 내가 그럼 이거 32라고 쓸 건데. 이해됐어? 삼각형 넓이가 16일 때 우리가 16을 이용하지 않고 32를 이용하듯이 그럼 x 플러스 y는요? (4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제 EH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하는데? EH 어떻게 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도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피타고라스랑 닮음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구할 거야. 어떻게? 이 루트 어쩌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직 우리가 x, y를 몰라서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약간 변형합니다. 너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뭘로 변형할 수 있어? 합제곱에
찌꺼기 그게 속을 뻔했다. 그럼 x 플러스 y가 지금 4루트 2였으니까 제곱하면 몇이에요? 왜 이렇게 느리지? 얘들아 니네가 계산해야 돼. 그쵸?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네. 맞아? 잘 봐. 얘를 최소로 만든다라는 건 얘를 키워야 될까 줄여야 될까? 키워야 돼. 맞죠? 이제 x, y의 최대값 찾는 문제로 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로 산술기하를 쓰면 됩니다. 조금 빡세죠? 얘 몇인데? 4루트 2 양변을 2로 나누면 2루트 2 맞아요? 양변을 제곱하면 x, y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 8. 그럼 여기다 8 넣으시면 답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돼요? 자, 27번 합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요거 하고 함수 보면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엔 시험을 볼 거고, 예고 드렸던 대로 시험 보는 날은 문제풀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 풀 때가 있죠. 토요일도 시험을 볼 거고요. 토요일은 3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그때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여러분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코시-슈바르츠 그래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정리할 거야. 아마 안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안 나올 거라는 확신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맨날 드리잖아요. 근데 하긴 해요. 불안해 하시니까. 나는 왜 지금 그게 안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2014년부터 김포에 있었거든? 뭐 제대로 학원 강의를 한 건 2017년부터긴 하지만 2014년부터 이제 원래 강남에서 강의하다가 여기서 과외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2014년부터. 그럼 지금 몇 년 차야? 한 12년, 13년 차 정도 되죠. 12년 차 정도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어? 학교에 출제된 걸.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확률이 0은 아니니까 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직 내 경험, 내 경력상은 확률이 0이야. 근데도 해요. 알겠죠? 불안해 하시니까. 너 뭐라 그랬지? 안 해도 됐냐고? 근데 혹시 나오면 너네가 날 너무 원망할까봐. 그래서 가볍게 할게. 딱 시험에 나올 정도 난이도로만.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얘들아. 직선을 주면은 직선 위에 점을 딱 줬을 때 이 P를 바로 바꾸고 풀 수 있어. 2x 플러스 1 위에 점 어떻게 잡아? t, 2t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화내야 된다 그랬지. 이거 니들 무시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근데 원위의 점은 저렇게 이변수로 잡아요, 보통. 왜게? 요 A, B를 여기다 넣잖아? 그럼 B가 진짜 구려. B가 양수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풀 수는 있지. 근데 겁나 복잡해지겠지. 얘들아, 슬슬 이변수로 잡는 과정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학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봐요, 여기 봐요. 내 말을 좀 잘 기억해. 도형식을 주고
이 또라이들이 이변수로 잡아놨죠. 그죠? 이거 니들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식을 하나 구해놓고 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구해놓고 그냥 문제를 쭉 푼다? 그럼 마지막에 애들이 식 하나가 어딨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야. 어쨌든. 자, 그래서 A, B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원이 있고 반지름이 루트 50인 어떤 원인데 여기 A, B가 있어. 여기서 접선을 하고 그려. 여기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OAB 넓이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직선의 X 절편과 Y 절편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선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 긴장되는 순간이야. 여기 원방정식이 있고 여기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또 쓸 수 있지만 니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니네들이 뭐 고3도 아니고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의 접선의 방정식 2개 배웠잖아 니들. 그 반지름 길이랑 똑같다? 뭔 소리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니들이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이거야. 알겠어? 수학을 못해서 하기보다는 과거 수학이랑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봐봐요. x1 x 더하기 y1 y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보통 이 원위의 점을 여러분들이 x1 y1이라고 외우시지 않았어? x1 x 더하기 y1 y는 50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럼 x 절편 구해봅시다. x 절편 구하려면 어디다 0 넣어야 되죠? y에 0 넣어야 되죠. 그럼 ax는 50이지. x 몇? a분의 50. 숨 막혀. y절편 구해보자. 어디다 0 넣어야 되죠? x에 0 넣으면 by는 50. y 몇? b분의 50. 돼요? 그럼 삼각형 넓이는 a분의 50 곱하기 b분의 50 곱하기 2분의 1. 알겠어요? 얘의 최소를 구한대. 그럼 우린 얘를 크게 만들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A, B의 최대 찾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요? 뭘로? 이거로. 됐죠? 이거 몇인데요? 50. 나누면 몇이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제곱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 최대값이 25고 그때 이 분수가 최소가 돼. 1250은 내가 50 곱하기 25라고 쓸게. 50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지우면 답이 52 됩니다. 자, 함수. 자, 1번 보시죠. 자, 이 1번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내신에서도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위에 뭐 어디 기출이라고 써있진 않네? 어쨌든. 이거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 기출에 되게 비슷한 문제 있어요. 자, 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 연습하자. 자, x 1, 2, 3, 4, 5, 6, 7, 8, 9가 있어. 아직 뭐가 뭔지 몰라. 근데 f 땡땡 x 화살표 x야. 그럼 x가 뭐야? 정의역. 요 x는 뭐야? 공역.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 자, 지금 그럼 공역이 몇 개예요? 9개. 근데 가에서 치역이 몇 개라 그랬어? 8개. 그럼 9개 중에서 선택받는 건 8개란 뜻이야. 그리고 f1, 2, 3, 4, 5, 6, 7, 8, 9 더해가지고 50이 돼야 되고요. f의 치역 그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7이래. 알겠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1, 2, 3, 4, 5, 6, 7, 8, 9를 선택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요 9개가 8개를 찍을 거잖아.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7이라는 거지. 그럼 최대랑 최소가 몇일까? 치역의 최대 최소가 몇? 9, 2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잘했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어쨌든 뭐 이렇게 8개가 선택이 되는 건데 지금 정의역이 9개잖아. 맞아? 그러면 대부분 흩뿌려져야 돼. 막 몇 개씩 같은 원소를 선택할 수는 없어.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중복돼서 원소를 선택하는 건 딱 한 쌍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자, 놔보세요. 9개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하나씩 더해보자. 몇이에요? 44야. 빠르다. 이렇게 했지 너. 그래 봐봐. 왜 그렇게 안 됐어. 44죠. 그러면 몇 필요해요? 50 되려면. 6이지. 얘가 2번 선택되는 거야. 자, 요거 해보자. 1부터 8까지 일단 한번 해보자. 몇이야? 36, 그렇지. 그 여기에다가 원소 하나 딱 추가해서 뭔가 치역의 원소를 하나 딱 추가해서 50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탈락.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고 있죠? 다. 했네. 자,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하여 FA랑 FB랑 이렇게 같은 자연수를 선택하는 A, B. 아, N. 요거 N. 몇이야? 6. 아니,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아니야. 6 찾는 거였어, 6.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3번. 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4번을 합시다. 4번. 미안해요. 4번 합시다. 이거 니들 이제 우리 앞에서 기출에서 풀었던 거죠.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해서 일단 6개야.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에 대하여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자,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방정식의 해 어떻게 해석하면 돼? fx는 x제곱 마이너스 10 또는 얘들아 방정식 근처 뜻이 그냥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fx는 3x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f0, f2, f4 세 개 더해가지고 f6 마이너스 10이랑 같아야 된대. 맞아요? 그럼 봐봐. 얘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f6이 만약에 6이야. 그럼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f6이 만약에 마이너스 4야. 아니 4야. 그럼 얘 몇이야? 마이너스 6. 3개 더해서 마이너스 6 만들 수 있나? 아, 만들 수 있겠다. 그지? 자,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8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F6이 만약에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 그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F6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그럼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겠다. 그죠? 그 다음에 F6이 만약에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그럼 F6이 가질 수 있는 건 일단 요만큼. 돼요? 이 추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추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 풀었던 거는 여기에서 F0과 F-2의 부호를 줬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자, 이거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요. 너네 공부했니? 내가 알려줬던 그 방법 그대로 풀 거야. 난 기억하고 있거든.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던 방법을. 이게 무슨 뜻이야? F-4가 16 빼기 10 아니면 마이너스 12입니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기억나? 진짜야? 막 되는 거 풀어서 안 되는 거 증거가지고 일단 자, 마이너스 4 넣으면요. 6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12지. 이런 거 이제 잘라요. 아, 이거 아니다.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함수 fx구나. 이건 되겠네. 좀 어렵겠다. f-2는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하고. 아, 그럼 애초에 f6을 예상한 것도 웃기네. 이것도 말이 안 되네. 마이너스 2 넣은 거고, 마이너스 4 넣은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 얘는 확정이다, 그지? 그죠? f0은 마이너스 10 아니면 0. f2는 마이너스 6 아니면 6. f4는 6 아니면 12. f6은 26 아니면 18.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안 될 것 같지 않니? 여기다 26 넣으면 되겠다. 자, F6부터 갈게요. 자, 남은 장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F6이 26이야. 그럼 10 빼야 되니까 10이 돼야 되는 거고, 왼쪽은 F0 더하기 F2 더하기 F4예요. 맞죠? 자, 그럼 봐요. 10 대기 F0, 2, 4를 선택해보자. 이렇게 3개. 어떻게 해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16 빼야 누가 10이라고 썼어요? 16이에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더해가지고 16 되게 만들어보자. 뭐야, 죽어도 안 되는데? 아, 0, 2, 4, 6까지? 0, 2, 4? 뭐야? 여기를 잘못했나? 6, 36 마이너스 10. 그럼 이거 안 되네. 이해돼요? 이거 조합해서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8이면 18 빼기 10이니까 F0 더하기 F2 더하기 F4가 8. 자, 8 되게 만들어 보자. 됐죠? 거의 다 했다. 자, F6은 그럼 18이고, 자, F-2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6. 둘 중에 아무. F-4가 될 수 있는 거. 뭐? 이거 6이라고 쓴 거고, 이거 마이너스 10이라고 쓴 거야. F-4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아까 안 읽어줘서 그러니? 어쨌든. 뭐라고요? F-4가 될 수 있는 거. 6은 여기 있잖아. 됐어요? 다 구했습니다. 예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었죠? 맞죠? 이렇게 기출 분석 때 했던 방법 그대로 푸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숙제는요, 함수 센시 다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센시 보세요. 유리함수 센시.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지? 어. 자, 빼는 문제 빼세요. 아, 뭐 아파. 3번 X. 5번 X. 좋은 문제가 너무 많다. (17번) X 18번 X. 근데 이제 푸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돼. (23번) X 해가지고 몇 번까지가 숙제냐면요, 유리함수 센시 2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25번까지. 함수 다 푸시고. 끝. 수고했어요.